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짜 위기는 10년 후입니다. 10년 뒤면 0세에서 20대 대상으로 하는 사업 다 망한다고 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굳이 10년 후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기인데 지금 당장 위기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곧 있으면 2026년 10년 후면 2036년이에요. 아니 2020년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데 2030년이 보여? 지금 쪼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힘든 사람도 많죠. 여러분은 지금 2030년이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그리십니까? 당장 내년도 까마득한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도 위기예요. 왜냐? 지금도 버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서민들은 지금도 위기예요. 경제 위기라는 게 뭐야? 돈 벌기 힘들고 빚 갚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물가 비싸서 감당하기 힘들고 이게 경제 위기죠 여러분. 서민한테 지금 당장 위기입니다. 대비가 안 돼 있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기 마땅한 해답이 없다 보니까 위기가 맞죠 여러분. 지금 당장 위기인데 뭐 앞으로 10년을 버틸지 못 버틸지 봐야 되죠. 10년 뒤면 0세에서 20대 대상으로 하는 사업 다 망한다고 봅니다. 그럼 0세에서 20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뭐냐? 보통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 학원사업. 예, 우리나라가 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문제는 아무리 사교육을 하더라도 일단 사교육 유지가 되려면 학생 수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점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이 나왔던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에 그 학교 학생 수 보면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교생 2,000명 넘었습니다. 2,000명 넘어서 그때 아직도 그냥 한 반에 보자 저희가 8반까지 있었거든요. 8반까지 있었는데 한 반에 48명. 그때 남자가 27, 여자가 21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여자짝이 있었거든요. 키 큰 애들은 여자짝이 없었어. 이것도 기억나네요. 그때 47, 48 정도 됐었고 중학교는 한 50명 정도 된 거 기억나요. 그래서 6분단까지 이제 있고 그때는 학교가 이제 교실 들어가면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맨 끝에 한 애들이 그 라커 있죠. 끝에가 다 왔어요 이게. 예. 그만큼 학생 수가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뭐 그 반도 못 채우니까. 예. 그 여러분 모교 같은 데 보면 그 보면 학생 수가 거의 뭐 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학교도 있고 심지어는 없어진 학교도 있습니다. 뭐 시군이나 이제 저 읍내 나오신 분들은 본인 학교 없어졌어요, 여러분.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워낙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당연히 없어지죠, 이게.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보낼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게 이런 교육 사업 같은 거죠. 뭐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유치원, 일반 학원들.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볼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사람들은 다른 게 힘들어. 교육사업보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이 쪼들리고 이제 딱히 답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년 어떨 것 같아요? 내년 괜찮아요? 다들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준비 잘하고 있다면 저한테 뭐 하소연하고 그렇게 막 걱정하고 그런 말 안 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뭐 잘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되니까 제 얘기 듣고 있겠죠. 제가 맨날 이렇게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경기 불황이다, 일자리 준다 해도 전 태클을 못 걸어. 왜냐? 사실이니까. 뭐 이렇게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 맨날 망한다고 대한민국 골러간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 지금. 지금 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 많잖아. 일단 교육 사업은 뭐 파이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결혼하는 커플도 적고
태어난 자녀가 적다 보니까. 예. 옛날처럼 뭐 애 3명, 4명 그렇게 키우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엔 다 외동이더라고요. 요즘에 뭐 애 키우는 분들 보니까 다 한 명만 낳더라고요. 한 명만. 한 명 키우는 것도 많이 힘들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외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외동이 한 반에 한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예. 보통은 이제 두 명, 남매, 형제, 자매 이렇게 있었고, 세 명 있는 집안도 한 반에 한 15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 세 명, 5명도 있었고. 예.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외동이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학원 사업이 안 되니까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한테 애 기본 한 3명 낳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애 한 명 낳아서 길러서 이제 돈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그 애 키우는 거 정말 돈 많이 들거든요, 이게.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은 뭐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 위기다. 지금 당장. 예.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붙은 사람이 너무 많다. 예. 지금도 교육 사업은 상당히 안 좋다. 많이 많이 안 좋다. 예. 지금도 학교 통폐합되고 있는 곳 많다. 예. 보니까 요즘에는 뭐 요즘 여상도 이제 남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아. 이제 남고 요고도 얼마 없을 것 같아. 나중 시간 지나면.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누굴 걱정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교육 사업이 앞으로 비전이 없는 거 맞아요. 교육 사업이. 그래도 살아남을 때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업이 점점 몰락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점점 없어지고 학교는 감소하고 아무래도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지금은 대도시도 2개 학교를 통폐합하고 있으니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교육사업 몰락은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가 주기 시작한 게 뭐 최근에 심해진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가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는 교육사업은 앞으로 파이가 작아지고 뭐 숫자가 적은 것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사는 동네 주변에 보면 어린이집, 뭐 유치원 있죠. 근데 저희 동네에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뭐 거기 어떤 거 생겼냐? 예, 요양원 생겼습니다. 실버타운.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 폐업했는데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어린이집 가면 놀이터 있죠. 놀이터나 이제 왜 시설 있잖아. 근데 그거 있잖아. 폐업한 지 꽤 됐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무서워, 이게. 인수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왜냐? 지금 사업성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 어린이집 허무는 것도 돈인데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폐업한 채로 남아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그 흔적이 있죠, 이게. 예. 그 놀이터 있잖아. 그 미끄럼틀, 시소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대로. 근데 그게 먼지가 쌓이고 색도 많이 바래고 약간 좀 보기가 많이 흉해지더라고, 이게. 일단 교육사업 무조건 학생 수가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학생 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물론 뭐 교육연이 높은 뭐 대치동이나 뭐 목동 그리고 분당 뭐 수성구 범어동 이런 데는 잘 됩니다. 이런 데는 뭐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이런 데는 사실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보통 일반 동네는 다 학원이 있고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동네는 누가 봐도 이제 그런 교육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주택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과거에 뭐 학원 했나 봐. 무슨 땡땡 속셈학원.
그게 있잖아요. 그 간판에 달려 있어. 근데 이제 폐업을 했는데 그걸 떼지 않은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정말 뭐 학원으로 내가 정말 실력이 좋다. 뭐 대치동이나 그 목동에 무슨 강사로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이 교육사원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워낙에 이런 학원 쪽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예. 살아나기 쉽지가 않죠, 이게.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그 요즘에는 보면 워낙에 이제 학원도 이제 학생이 잦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두 개 학원을 합병을 해요, 하나로. 예. 그냥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없어진 학원은 제가 봤을 때는요. 미술학원이야. 미술음악학원. 예. 예체능죠. 앞으로 부모님 중에서 예체능을 이제 자녀한테 좀 가르치고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예체능이 돈이 진짜 많이 깨지거든요, 이게. 예, 정말 많이 깨집니다. 특히 예체능은 돈은 많이 드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이게. 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처참합니다. 들어간 돈은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돈을 번다고 해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까지 그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만 벌어요, 이게. 지금도. 근데 앞으로 하겠냐고, 앞으로. 뭐 학생 수가 적어진다고 뭐 그 미술학원, 음악학원 레슨비나 이제 교육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음악 미술은 AI 때문에 더 살아남기 힘들어 이게. 앞으로 미술은 전공한 사람이 진짜 많이 없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제 순수 미술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디자인 쪽하고. 왜냐? 이미 AI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나 배경 같은 경우에 AI가 즉석을 만들어줍니다. 잘 만들어줘, 이게. 사람 쓰면 며칠 걸리는 건데, AI는 단 몇 초 만에 끝나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일러스트나 디자인 쪽을 만드는 분들은 파이가 정말 쪼그라들겠죠, 이게. 옛날 같으면 이제 사람 써가지고 외주 돌려가지고 돈 써가지고 이렇게 운영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외주 같은 거 안 돌리고 그냥 AI 프로그램을 이제 입력해가지고 그런 뭐 디자인 소스라든지 일러스트 만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살아남기 힘든 분야가 전 디자인 쪽에 생각하거든요. 디자인 쪽 일러스트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지금 자녀 키우는 분들 따님이 있는데 딸이 미술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미술 쪽 진로를 선택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지금도 미술 좀 잘 그리는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못 살아남기보다는 실력이 있어도 미술 쪽이라는 게 파이가 엄청 작아요, 이게. 그림을 잘 그려도 있잖아요. 뭐 인맥이나 뭐 돈이 뒷받침 안 되면요. 일반 평범한 사람은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이게. 절대로. 그래서 혹시나 자녀분 키우는데 뭐 음악 미술 쪽에 소질이 있으면 저는 그쪽은 웬만하면 좀 하지 말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그 애들이 크고 나면 이제 한 15년 뒤, 20년 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일하려고 하면 그때 가면 진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음악 미술은. 지금 AI가 즉석에서 어떤 음악 악보 같은 거 짜주지 않습니까? 무서워 이게. 지금도 무서운데 한 15년 되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예체능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이 없을 거야 이게. 부모도 알 겁니다 이게. 요즘에 얼마나 AI가 많이 발전하는지. 그럼 이제 뭐 디자인 같은 새롭게 뭐 만든다거나 사람의 손 직접 만든다거나 음악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한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음악하고 미술학원은 정말 많이 쪼그라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정말 집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어떤 그쪽 분야에서 원탑이거나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안 시키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네 이게. 뭐 지금 다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정말 10년 뒤면 많이 볼만하겠네. 10년 뒤면 AI가 이제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뭐 GPT 이런 게 더 발전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놀랐거든요. 지금도. 저도 썸네일 같은 거 대부분 그 AI로 만듭니다. 근데 보면 놀라워 이게. 더 정교해져가지고. 초기에 나왔을 때는 약간 좀 어설픈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보완되고 있어요. 점점 많이. 사람 표정, 배경,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람 쓰고 사람한테 시키면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다 몇 초 만에 끝나니까 너무 허무해 이게. 아무튼 뭐 교육 사업도 교육 사업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많이 좀 안 좋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맨날 안 좋다 얘기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안 져도 살아야죠. 안 져도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야죠. 일단 교육 사업도 교육 사업이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이 2026년에 살아남는 거 이게 최우선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육 사업은 앞으로 쭉 진행되기 힘드니까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른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해야겠죠 이게. 예. 앞으로 시간 지나면 더 파이가 작아지니까. 아무튼 올해가 저물고 있는데 각자 잘 살아남으시고 예. 올해 다들 수고했고 그리고 이제는 삽질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삽질. 그러니까 뭐 돈 날리거나 뭐 이 직장 때려치거나 돈 한번 쓰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교육 사업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뭐 저기 계신 분도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 살아야겠죠. 다른 일 알아봐야겠죠. 아무튼 여러분 올해 다들 힘들었지만 내년은 이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각자 이제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더 감정적으로 저한테 이제 태클 거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마음의 각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사는 게 힘들어도 누구한테 괜히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잘 극복하시고 그리고 누가 나쁜 일 저질러도 아,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꼭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